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유에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요즘 잠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힘을 내시고요. 네. 어쨌거나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 멘트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자, 오늘은 미중거래 무역 분쟁을 좀 차치하고 다른 기업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예. 바로 테슬라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월가에 있는 김현석 기자와도 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최근 주가가 좀 말이 아니네요. 예, 오늘 네. 마치 테슬라 특집처럼 좀 보이시겠는데 네. 사실 이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같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앞서서 설명하셨지만 지금 주가가 올해 거의 반토막이 나는 모습을 지금 아이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상반기에만. 네. 올해만 42.09%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대비하면 정확하게 50% 이상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그런데 왜 하필 테슬라를 계속 얘기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예탁원 결제 현황을 보면요. 최근 한 달 동안 대한민국에서 많이 매매한 해외 주식이 탑 10에 올라 있습니다. 테슬라가. 정말요? 예, 제가 방금 그래요?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1등부터 10등까지 다 빼고요. 1등, 6등, 10등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1등이죠. 아마존 1등인데 매수보다 매도가 거의 2배가량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매수보다 매도가 많고요. 네. 다만 10등에 올라 있는 테슬라는 매도보다 매수가 많습니다. 한 달 그러네요. 동안. 예, 쉽게 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다칠 수가 있다는 관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근데 보신 것처럼 아마존, 애플은 당연히 팔겠죠. 왜냐하면 주식이 빠지고 있으니까 네. 똑같이 빠지는데 테슬라는 왜 매수하는지 왜 굉장히 그럴까요? 궁금한데, 예,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일론 머스크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론 머스크의 힘으로 일단 테슬라가 좀 매수 금액이 많은 거군요. 아니 장우석 네. 본부장께서는 계속해서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 매수보다 매도가 좀 많은 걸 보니까 약간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완전히 저하고는 반대로 지금 투자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아마존을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거는 제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장이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건 괜찮은데 하필이면 왜 테슬라를 많이 매도할까 굉장히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네. 제가 보기에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한번 좀 보시면 네.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월가 예, 의견들인가요? 월가 의견을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왔던 의견을 보게 되면 CT, 웨더부시, 에버코 ISI까지 해서 대부분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매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모건 스탠리 한 분은 이 회사 주가는 10달러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CT에서도 36달러 제시한 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빠질 걸로 보고 있는데 물론 10달러 가는 거는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감안했을 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당장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실 혁신의 아이콘인 테슬라를 10달러 제시한 자체만으로 상당히 좀 창피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테슬라 하면 정말 미국 혁신 산업의 아이콘 같은 그런 기업이잖아요. 앨런 머스크도 굉장히 핫한 맞습니다. 인물이기도 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1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건 말씀해 주신 것 좀 약간 좀 창피한 일이기도 네.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테슬라를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인지 그 문제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일론 머스크 팬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 방송에 나가면 저한테 뭐라 하실 분이 많겠지만 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부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부채가 장기 부채가 13조 원으로 지금 언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5천억 원입니다. 원.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죠. 근데 테슬라에 그러면 자기 자본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6.5조 원 정도거든요. 6조 원 그래요? 정도. 그러니까 네. 자기 자본 대비 한 2배 2배만큼 정도가 부채가 부채가 많은 있네요. 거니까 굉장히 네. 좀 위험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생산량을 못 맞추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럽의 청정 국가가 노르웨이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청정국 국가인데 네. 전기차를 많이 끄는 국가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딱 보여주는 테슬라가 안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2018년 4월 달,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는 등록 대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근데 전기차 수요가 테슬라의 수요가 감소하는 건가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는 건가요? 전기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테슬라 테슬라 수요가 한 대만 갖고 나온 적어지고 겁니다. 있군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 네. 작년에는 많이 팔렸는데 올해는 거의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규어, 아우디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팔리고 있는데 테슬라가 아니고 다른 차종을 매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부채가 심화된다, 생산이 차질되고 있다, 그다음에 유럽에서 판매에 밀리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보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부분만 있는 거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테슬라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거군요. 네. 원래 유럽에서는요, 노르웨이가 전기차 인프라가 잘 구성된 나라이기 네, 때문에 그쵸. 많이 끕니다. 많이 네. 끄는데 테슬라가 아니고 오히려 제규어를 더 많이 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이죠. 네. 자, 테슬라, 앨런 머스크 참 많이 좀 창피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앨런 머스크 하면 굉장히 좀 셀러브리티고 좀 핫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그 빚, 채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거의 채무가 한 1조 원 정도 같은데 예. 네. 제가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좀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네. 개인 채무를 얘기하는 게 좀 뭐한데요. 일단 골드만삭스에 200억 달러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2억 달러죠. 모건스탠이 2억 달러.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거의 1억 달러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치면 5억 달러인데 한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는 다 합치면 네. 1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커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뭐 약간 차치하고 중요한 거는 이분이 또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네. 담보를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본인의 주식을 담보로 맡겨갖고요. 대략 한 1,300여만 주 맡겨갖고 테슬라 보여주 지금. 예, 그렇죠. 네. 돈을 빌린 건데 은행에서 232달러까지 빠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빌려준 겁니다. 돈을.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주가가? 지금 195달러니까 195 마음만 달러니까. 먹으면 은행이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그러게요. 거죠. 아니면 네. 아니면 마진콜이라고 해서 부족한 증거금을 다시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돈이 이렇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원래 또 사치를 많이 즐기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도 어렵고 개인도 약간 어려워지는 국면을 가고 있다.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분이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 하면 뭐 개인용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여러 가지 좀 이미지가 좀 좋게 구축됐던 회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은 이 테슬라가 이대로 좀 주저앉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10달러 이런 얘기는 그냥 네.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쉽게 무너진 회사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빠지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은 물론 이게 루머입니다만 네. 애플이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애플이요? 네. 애플의 지금 현재 현금 보유액이 1,130억 달러인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 400억 달러니까 네. 테슬라 같은 회사 3개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파산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도 현재 3,700여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그냥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주식을 팔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수는 좀 자제해달라고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매수는 자제하시되 매도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네.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테슬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